적은 시간으로도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는 없을까요? 읽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과 전문의이자 노션 템플릿 크리에이터 닥터 가드너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두 가지는 제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시간은 본질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단 하나의 자원입니다. 돈은 언제든지 더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로 더 만들 수 없습니다. 지식은 그런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려주는 레버리지가 되고요. 제 상황에서는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의대와 대학병원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는 공부하고 외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 80시간과 당직 근무로 잠잘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할 일 관리 시스템이 필요했고, 외우지 못한 것들도 언제든지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지식 관리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답을 GTD와 파라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션에 구현해냈습니다. 이 하나의 노션 템플릿 안에서 할 일과 메모를 적고 모든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목표를 이룹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연결되고 시너지를 내게 됩니다. 데이비드 앨런의 GTD와 티아고 포르테의 파라를 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통합하여 하나의 프로세스로 단순화시켰습니다. 이 전체 시스템을 관통하는 핵심은 실행입니다. 세컨드 브레인 OS는 결국 성과를 내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인생 전체를 이 템플릿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 템플릿의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매우 긴 영상이 될 거기 때문에 목차를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세컨드 브레인을 하나 갖고 싶으시다면 간단합니다. 이 노션 템플릿을 복제해서 내 노션 워크스페이스로 가져오면 끝입니다. 제가 겪은 모든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필요 없이 이 템플릿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캡션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템플릿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앞으로 템플릿을 다루기 더 쉬워지고 이를 통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세컨드 브레인의 페이지들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루틴 파트, 루틴 파트를 돕는 생산성 파트, 템플릿 자체의 커스텀을 돕는 설정 파트입니다. 그리고 5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영역과 자원, 목표, 프로젝트, 할 일, 노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계층 구조는 개인 지식관리 분야의 권위자인 티아고 포르테가 세컨드 브레인에서 제시한 파라 정보 분류법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노션의 구조에 맞게 변형했습니다. 모든 정보는 실행 가능한 것과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것은 할 일, 불가능한 것은 노트입니다. 어떤 할 일들은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는 2단계 이상의 할 일 묶음을 저는 프로젝트라고 규정합니다. 프로젝트는 종료일이 있는 현재 가장 많은 노력을 붓는 일입니다. 자격증 합격하기, 블로그 포스팅, 전자책 출간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종료시까지 기간이 매우 길고 할 일이 많아집니다. 매장 인수하기, 집 구매하기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저는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목표는 2가지 이상의 프로젝트 묶음입니다. 목표는 프로젝트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할 일과는 프로젝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기간에 따라 이렇게 나눕니다. 영역은 종료일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나의 책임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지해야 할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가족, 회사 업무, 건강관리, 투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이런 영역에서 파생됩니다. 자원은 내가 관심 있는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영역과는 달리 나의 책임은 없는 것들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죠. 뇌과학, 글쓰기, 영상 촬영, 역사 이런 주제에 대한 것들입니다. 영역과 자원은 나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영역과 자원은 목표와 프로젝트, 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아카이브는 위의 것들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주로 진행 중이 아닌 완료되거나 종료된 프로젝트, 관심이 사라진 자원 같은 것들이 여기에 보관됩니다. 구성을 대략 살펴보았으니 이제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해 봅시다. 처음 시작하면 막막할 수 있으니 셋업 페이지를 이 아래쪽에 설정 파트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한번 같이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나의 책임 영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책임지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세요. 보통 직장 하나씩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기 눌러서 템플릿 적용해 주시면 아이콘과 내용이 나옵니다. 직장이 있을 것이고, 가족도 나의 책임이 있는 곳이겠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건강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나라는 책임 영역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새로운 발견 이런 것들을 모으기가 좋아요. 그리고 부업 하시거나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사이드 프로젝트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책임 영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관심 자원을 만들 겁니다. 관심 자원은 특별히 보관할 게 없으면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관할 자료가 있을 때마다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관심 있고 흥미로워하는 주제를 추가하면 되는 거고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 관심 많으시면 이렇게 커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영화 감상 좋아하시는 분은 영화 이렇게 자원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독서나 글쓰기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원과 영역을 바꿔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옮겨가겠죠. 영역과 자원을 분리하는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책임 유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나의 목표를 여기다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막막할 수 있어서 여기 목표 달성 도우미를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원싱에 대한 질문들이 뜨게 되고요. 제가 세컨브레인 OS 출시하기까지 만든 목표와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제 5년 내에 하고 싶은 목표는 월 500만 원의 패시브 인컴 만들기라고 적었고, 그걸 위해 올해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단 하나는 세컨브레인 OS 출시하기라고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목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목표 눌러주시면은 프로젝트가 아래쪽에 이렇게 뜰 거고요. 목표를 세컨드 브레인 OS 출시라고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상태는 진행 중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것이고, 영역과 자원에서 이거는 제 사이드 프로젝트니까 사이드 프로젝트로 표시하고, 시작일은 오늘, 종료일은 2분기 마지막까지 하기 위해서 6월 30일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2024년의 목표이고 분기는 2분기까지 이렇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 목표를 정했으면 아래에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키워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진행 중이나 시작 안함으로 추가할 수 있는데, 일단은 시작 안함으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프로젝트들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기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이라고 적어보고요. 저는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순서를 좀 알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적어보고,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템플릿 제작이겠죠? 제작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자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버 디자인이나 썸네일 디자인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판매할 때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프로젝트들을 좀 적어보았습니다. 이 과정은 회사에서 하는 기획 과정과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할 것 같은 항목들을 생각해보고 일단은 만들어주세요. 나중에 다시 수정하면 됩니다. 하나씩 이 프로젝트들도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기획 프로젝트를 열어보고 일단은 상태를 진행 중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옮겨가죠.
영역은 마찬가지로 사이드 프로젝트 그대로 표시해주고요. 시작일은 오늘, 종료일은 이번 주말까지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속지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트와 할 일, 달력입니다. 페이지를 좀 키워가지고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이 노트부터 볼게요. 이 프로젝트에 연결된 모든 노트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하나 예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네. 하면 여기 노트 1개 이렇게 추가되는 게 확인이 되고요. 기본으로 설정하면은 노트는 이 분류가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성이 있는 노트들을 따로 분류하기 위해서 이 분류 속성이 만들어진 거고요. 일단 우선 고정하기를 누르면 이 고정됨 탭에 뜨게 됩니다. 없애면 없애지고요. 그리고 이 분류에서 중간 작업물은 기획서나 원고 등등 내가 창작하거나 창작하고 있는 것들을 중간 작업물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저는 유튜브 대본이나 블로그 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나중에 보기는 북마크 혹은 읽을 거리, 볼거리, 링크 같은 것들을 여기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원문 그대로를 출처와 함께 담을 때 씁니다.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 인용할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로 표시하면 여기에 뜨고요. 중간 작업물로 표시하면 이렇게 뜹니다. 모두 보기에서는 모든 노트를 한꺼번에 보게 되고요. 할 일 탭을 보겠습니다. 할 일 탭은 5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탭 이름 그대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고 나면 이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 행동을 생각하는 거고요. 기획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다음에 해야 할 다음 행동은 무엇인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 노션 세컨브레인 템플릿을 검색해서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 후 레퍼런스 수집하기를 하나 할 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집한 레퍼런스의 장단점 분석해서 노트 만들기 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여태까지 제가 모아놨던 노트들을 이 프로젝트에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브레인 관련된 노트를 이 프로젝트에 연결하기, 이런 식으로 3가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다음 행동을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실제로 내가 하는 물리적인 행동을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기획하기 이렇게 할 일을 쓰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물리적인 행동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루뭉술하게 써버리면 나중에 지금 하는 과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전화해서 회의 알리기, 웹사이트에서 회의실 예약하기, 이런 식으로 다음 행동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 명료화 과정을 프로젝트 페이지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루틴의 명료화 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고요. 이건 명료화 페이지에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달력 탭을 이용하면 할 일의 계획도 여기 프로젝트 페이지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에 할 일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날짜로 끌고 오면 할 일이 이렇게 계획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역과 자원을 설정했고 내 목표를 하나 만들었고 이 목표별로 목표 안에 프로젝트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안에 할 일도 만들어 보았죠.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은 끝나게 됩니다. 이제 템플릿을 활용하는 루틴 페이지들을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GTD와 파라 프로세스의 공통점은 수집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수집 단계에서는 나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을 모읍니다. 해야 할 일, 아이디어, 레퍼런스, 그냥 생각, 감정, 유튜브, 스크린샷, 북마크. 이 과정에서는 수집하는 것이 무엇인지 평가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스피드만 중요합니다. 생각은 휘발성이 강해서 잠깐만 딴 생각을 해도 아까 내가 생각하던 게 뭐더라? 하고 맙니다. 그 순간이 어쩌면 번뜩이는 천재성이 담긴 아이디어가 사라진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수집 페이지는 이렇게 할 일과 노트가 분리된 모양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으로 수집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다음 단계인 명료화에서 우리가 수집한 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과정을 거칠 거거든요. 수집 과정을 거치다 보면 할 일인 줄 알았는데 노트이거나 이런 아이디어를 적은 노트에서 할 일이 나오는 경우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노션 페이지에서 수집할 때는 여기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메모하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할 일 이렇게 수집을 할 수 있고요. 저는 수집 과정을 단일초라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적용했습니다. 아이폰의 단축어 앱을 활용하거나 시리에게 부탁하거나 애플워치로 손을 대지 않고도 아이디어를 모으는 방법 등입니다. 이렇게 수집 과정이 습관이 된 이후로 저는 아이디어가 떨어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글쓰기 혹은 콘텐츠 제작 등 창의성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습관이라고 자부합니다. 일단 무엇이든 적고 모으세요. 페이지 활용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페이지는 분할 화면으로 쓰시면 더 수월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곳곳에 저장된 스크린샷, 북마크 그런 거를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띄워서 수집함에 넣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복사해서 그냥 노트를 하나 새로 만들고 붙여넣기를 하면은 노션에는 어떤 사진도 다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북마크 같은 것도 복사해서 그냥 주소를 넣고 이렇게 링크를 걸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르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명료화 과정이 세컨드 브레인 OS 시스템의 정수입니다. 명료화는 간단히 말해서 수집함에 담긴 것들의 제 위치를 찾아주고 수집함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제가 만든 GTD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수집한 것에 대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은 무엇인가, 실행할 수 있는가 입니다. 실행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다음 4가지의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은 자료가 사실 필요 없는 거야. 생각해보니 안 해도 되는 일이야. 그러면 삭제. 이건 할 일보단 정보야. 레퍼런스 자료야. 그러면 노트로 저장. 실행하고 싶은데 당분간은 아니야. 그러면 언젠가로. 잘 모르겠어. 할지 말지 지금 말고 나중에 정할래. 그러면 다시 할림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음 행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봅니다. 그 대답에 따라 다음 5가지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명료화 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이 과정을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명료화 페이지의 윗부분에는 수집함이 있습니다. 할 일과 노트, 프로젝트, 목표 이렇게 4가지 탭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내가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볼 수 있는 탭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GTD 알고리즘에 대한 그림을 넣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알고리즘을 보면서 하시면 조금 나을 것입니다. 수집함에 있는 할 일들을 한번 명료화 시켜보겠습니다. 아래쪽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료 조사를 땡땡에게 시키기. 이거는 실행할 수 있는 것이네요. 예라고 하고요. 2분 안에 실행 가능한 것은 아니고 위임하는 것에 제일 가까울 것 같습니다. 위임할 수 있는 것들은 대기 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료조사 땡땡에게 시키기를 열어보면 명료화해서 대기 중으로 넘깁니다. 이때 대기 중으로 넘기는 항목들에서는 맡긴 사람과 맡긴 날짜를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기 중으로 명료화해서 수집함에서 사라졌고요. 오후 2시 회의 참석하기. 알고리즘을 보면 이거는 실행할 수 있는 항목이고 2분 안에 하는 것은 아니고 맡길 것도 아니고 내가 참석해야 되는 거고요. 계획인데 특정한 날짜 혹은 시간에 내가 책임이 있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일정입니다. 일정으로 해주시고
일정 같은 경우는 명료화만 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날짜가 꼭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날짜를 적어줍니다. 4월 4일 2시로 적어 놓을게요. 네, 이러면은 수집함에서 사라집니다. 다음은 회사 보고서 작성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 실행할 수 있나? 네, 실행할 수 있는 거네요. 다음 행동은 생각을 해보니까 회사 보고서 작성하기는 한 가지 일이 아니고 2가지 단계 이상의 할 일이에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모아야 되고 일단은 원고를 써봐야 되고 그리고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거예요. 2가지, 3가지 이상의 일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거를 프로젝트로 바꿀게요. 제목을 없애서 지워주고요. 여기 프로젝트 수집함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누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항목은 지울게요. 카톡 답장하기. 실행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행동인데 한 가지 일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근데 이건 2분 안에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합니다. 이거 2분 규칙이라고 하는데 2분 안에 할 수 있는 거는 굳이 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핸드폰 켜서 답장하면 되죠. 답장하고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료화에서도 지금 항목은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세컨드 브레인에 대한 책 읽어보기네요. 여기 프로젝트를 넣은 이유가 이런 항목들 때문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진행 중인 세컨드 브레인 OS 템플릿 제작 프로젝트에 속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프로젝트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획 프로젝트에 이 할 일을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명료화를 해보겠습니다. 실행할 수 있는 거고요. 2분 안에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날짜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다음 행동입니다. 명료화는 다음 행동으로 해주고 다음 행동의 경우에는 이것도 이렇게 설정만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행동 상황을 결정해 주어야 없어집니다. 이 책이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읽을 수 있는 거면 스마트폰을 누르면 되고 집에서 읽을 수 있는 거면 집에서를 누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밀리의 서재를 주로 읽어서 스마트폰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유튜브에서 세컨드 브레인 찾아보기. 이것도 지금 제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속하는 일이겠네요. 그렇다면 이 할 일도 눌러서 지금 하고 있는 기획 프로젝트에 이걸 추가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행할 수 있는 항목인데 지금 하는 것도 위임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다음 행동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음 행동이고 유튜브로 보는 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둘 다 할 수 있죠. 둘 다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라집니다. 마지막 항목은 일본 여행하기네요. 이것도 알고리즘대로 보면은 실행할 수 있는 거지만 2가지 단계 이상의 할 일이죠. 그러면 프로젝트입니다.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프로젝트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로 넘겼습니다. 원래 있던 항목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할 일 수집함을 비워봤습니다. 프로젝트도 명료화를 해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고 싶은 일들만 계속 쌓여서 그냥 창고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프로젝트는 종료일을 설정하고 영역과 자원을 지정해주고 다음 행동, 그러니까 할 일을 배정해주면 수집함에서 사라집니다. 상태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프로젝트도 명료화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여행하기는 영역과 자원 중 새로운 자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종료일은 6월 15일로 해두겠습니다. 프로젝트도 계획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 다 적을 필요는 없고요.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일본 여행하기니까 가고 싶은 곳 찾아보기, 먹고 싶은 것 적어보기,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할 일을 배정해주면 영역과 종료일 그리고 할 일까지 배정되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집함에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세컨드 브레인 OS는 사용자에게 은근한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시스템이 사용자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회사 보고서 작성하기도 마찬가지로 영역과 자원, 직장이겠죠. 직장을 정해주고, 이거는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고 종료일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로 할게요. 할 일을 정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새로 만들기로 추가를 해도 되고, 여기서 할 일 추가를 눌러서 해도 됩니다. 보고서 자료 통합하기 하나 만들고요. 초고 작성하기 하나 만들고, 검토하기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할 일을 배정해 주었고, 마찬가지로 수집함에선 사라졌습니다. 노트 수집함을 비워보겠습니다. 노트는 할 일보다 더 간단합니다. 프로젝트, 영역, 자원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파라 순서대로 확인하는 거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유용한 노트인지, 영역에 속하는지, 자원에 속하는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삭제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컨드 브레인 노션 템플릿 디자인 참고 자료를 제가 모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프로젝트에 속할 것 같아요. 지금 기획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공통의 목표로 있는 세컨드 브레인 OS 출시 프로젝트 안에 디자인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목표 안에 있는 프로젝트도 있어서 이거는 디자인 프로젝트에 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세컨드 브레인 OS 디자인하기 프로젝트에 넣어놓고, 이거는 영역 중에서는 사이드 프로젝트에 속하니까 사이드 프로젝트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라지고요. 어떤 유튜버가 갔다 온 일본 맛집 리스트를 제가 적어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에 일본 여행하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프로젝트를 연결해 줍니다. 노트를 눌러서 프로젝트 추가, 일본 여행하기 클릭해 주고요. 영역은 여행 자원을 만들었으니까 여행으로 해줄게요. 이러면 사라지고요. 보고서 관련 회의록, 여기에서 속하겠네요. 마찬가지로 노트를 열어서 여기서 추가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를 직접 열어서 노트 추가를 눌러서 하셔도 됩니다. 보고서 관련 회의록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프로젝트에 노트가 연결되면 여기 노트 항목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영역과 자원은 직장에서 쓰는 일이니까요. 직장으로 가겠습니다. 영상 촬영 꿀팁. 이건 지금 프로젝트에는 속하지는 않고요. 영역과 자원 중에는 지금 적합하게 들어갈 만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상 촬영이 취미다, 그러면은 영상 촬영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3월 투자 수익 현황.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는 속하진 않지만 영역과 자원 중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마땅한 폴더가 없네요. 그렇다면은 이건 투자라고 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노트를 비울 수 있습니다. 이 영역과 자원을 구분짓는 책임 유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영상 촬영이 제게는 관심 분야지만 사진기사나 유튜버에게는 직업과 직결되는 책임 영역이 되겠죠. 세컨드 브레인 OS에서는 아카이브로 배정은 따로 안 해도 됩니다. 노션에서는 폴더 형식이 아닌 관계형으로 데이터가 연결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위치를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카이브에 속하게 되는 종료 혹은 완료된 프로젝트와 책임이 사라진 영역, 관심이 사라진 자원들은 자동으로 아카이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아카이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도 새로 만들었다면 명료화를 해주어야 합니다. 목표의 경우에는 영역과 자원을 고르고 종료일을 설정해주면 수집하면서 사라집니다. 새로운 목표도 사이드 프로젝트, 종료일은 17일 이렇게 하면 수집하면서 사라지죠. 이 목표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목표 나침반 페이지를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료화 페이지는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페이지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막막할 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그럴 때 명료화를 하다 보면 놀랍게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머릿속이 착착착착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반드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계획 페이지는 날짜가 없는 할 일들에게 날짜를 배정해주는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시작 안 한 프로젝트 목록을 볼 수 있고, 아래 왼쪽에는 날짜 설정이 필요한 할 일들, 오른쪽에는 날짜가 표시됩니다. 아래 왼쪽 탭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탭이 있는데 가장 먼저 기한 지남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날짜가 지났지만 완료되지 않은 할 일들이 표시됩니다. 다시 계획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지금 보면은 검색 후 레퍼런스 수집하기나 강아지 밥 주문하기, 유튜브 대본 쓰기 같은 게 오늘보다 이전에 있기 때문에 이 기한 지남 탭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완료가 되면 여기서도 사라집니다. 기한 지난 탭에서 드래그해서 바로 이렇게 내일 혹은 오늘로 날짜를 배정해 줄 수 있고요. 혹은 여기 페이지를 눌러서 새롭게 날짜를 지정해 줘도 되고요. 이 기한 지남 탭에서는 할 일들의 날짜를 한꺼번에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여기 기한 지난 할 일 초기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표시된 할 일들의 날짜와 명료화 속성이 모두 사라집니다. 다시 수집함으로 가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날짜가 사라지고 이 2가지는 처음에 수집 명료화 페이지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기한이 지난 할 일들이 번거롭게 명료화까지 초기화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루기 버튼으로 할 일을 손쉽게 미루다 보면 계속해서 미루는 일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런 일들은 한 번 더 명료화를 거쳐서 다시 계획을 할지, 삭제할지, 언젠가로 바꿀지, 이런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탭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다음 행동 탭에는 다음 행동으로 분류된 할 일들이 이 상황에 맞춰서 정렬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유용합니다. 만약 내가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면 사무실로 분류된 할 일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계획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요.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컴퓨터로 분류된 할 일을 모아서 계획하고, 집에서 할 일이면 집에 있는 날에 맞춰서 계획을 하는 거죠. 다음 진행 중인 프로젝트별 할 일 탭을 보겠습니다. 이 탭에서는 프로젝트별로 배정된 할 일들을 묶어서 보여줍니다. 특정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계획하는 것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이 기획 프로젝트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된 할 일 2가지가 보이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시작 안 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새로운 탭이 뜨게 됩니다. 그 다음 대기 중 탭에서는 날짜가 설정되지 않은 위임한 일들, 대기 중인 할 일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 오른쪽에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이번 주 할 일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과 내일 탭에서는 계획된 시간이 같이 표시가 되는데, 이 항목은
타임 블러킹을 돕습니다. 타임 블러킹은 일종의 시간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정된 시간에 해야 할 일을 정해서 다른 것에 주의가 분산되지 않게 하고 몰입력을 높입니다. 직접 할 일을 띄워서 시간을 배정하면 배정된 시간이 뜹니다. 지금은 이렇게 날짜만 배정되어 있지만 종료일과 시간을 넣어서 8시부터 10시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계획된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이것 또한 타임 블러킹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획되지 않음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무의식 중에 타임 블러킹을 하고 싶게 됩니다. 이렇게 세컨드 브레인 OS에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자체로 사용자의 노력이 없이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임 블러킹은 노션 캘린더를 같이 사용하면 더 쉽게 설정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직관적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수집함을 제때 못 비우는 일도 생기고 완료 체크를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났는데도 그대로 남아있게 되기도 하고요. 이 점검 페이지는 그런 오류들을 점검하도록 돕는 페이지입니다. 점검 과정은 비우기, 갱신하기, 추가하기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우기는 수집과 명료화 과정과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정리하지 못한 항목들을 지나치지 않도록 여기 체크박스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개인별로 수집하는 매체들이 있다면 여기에 체크박스를 만들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매체를 적어서 점검할 때마다 체크하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서 모두 세컨드 브레인 OS의 여기 수집함으로 수집하고 여기에서 명료화해서 수집함을 비우면 됩니다. 두 번째 갱신하기에서는 내가 분류한 것들을 훑어보면서 점검하게 됩니다. 다음 행동은 일주일 이내에 진짜로 할 건지, 혹시 단계가 많은 프로젝트는 아닌지, 지나간 일정과 앞으로의 일정이 잘 기록되었는지, 프로젝트와 목표 상태는 최신화가 되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대기 중 목록은 무엇이 있는지 이번에 한 번에 점검하고 갱신합니다. 이 갱신하기를 돕기 위해서 내가 분류해둔 다음 행동과 일정, 다시 알림, 프로젝트, 대기 중, 그리고 목표 항목들도 여기에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추가하기에서는 시스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분류했던 언젠가 항목에서 새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혹은 진행 중이 아닌 프로젝트, 시작 안 하거나 중단한 프로젝트 중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과 명료화, 계획과 점검 4가지 페이지가 세컨드 브레인 OS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이 4가지 루틴을 매일 혹은 매주 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오래 걸립니다. 과정이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수집하고 명료할 항목들이 처음 시작하면은 많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침 혹은 자기 전에 20분이나 30분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매일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걸리는 시간은 훨씬 단축됩니다. 오늘 페이지는 모바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페이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오늘 할 일들을 표시합니다. 가장 위에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설정한 항목이 표시가 되고 완료하면 자동으로 가장 아래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계획된 시간 순서로 표시됩니다. 모바일에서도 보기 편하도록 단순하지만 직관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2가지 방식의 워크플로우로 완료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탑다운 구조와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바텀업 구조입니다. 탑다운 구조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큰 목표를 쪼개 작은 목표를 만들고 그것을 쪼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것을 위한 할 일을 만듭니다. 바텀업은 상황에 맞춰 적응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예상 밖의 일이 생기기도 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나 영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것에 맞춰 새로운 할 일을 만들고 할 일이 모여 프로젝트가 되고 더 큰 목표가 됩니다. 세컨브레인 OS는 두 가지 방식 모두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루틴의 4가지 페이지는 수집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과정입니다. 하고 싶은 일, 할 일, 아이디어들을 수집하다 보니 모여서 프로젝트가 되고 목표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 목표 나침반 페이지는 탑다운 방식의 워크플로우를 돕습니다. 페이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셋업 페이지에서 작성했던 목표 달성 도우미 버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목표 달성 도우미 프롬프트들은 원싱이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막연한 미래를 나누어서 지금, 현재로 끌어당기도록 만듭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적어보고 그 중에 다른 모든 것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드는 단 하나를 찾아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맨 위에는 진행 중인 목표 탭이 있습니다. 분기별, 연간, 목표를 진행도와 함께 디데이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생성된 프로젝트의 종료일이 설정되면 여기 진행 중인 프로젝트 탭에서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목표별, 월별, 주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완료된 목표와 완료된 프로젝트 탭이 있습니다. 이 탭들은 성취감과 방향 설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완료된 목표나 완료된 프로젝트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새로운 목표 하나를 완료했다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완료된 목표로 새롭게 뜨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있잖아요. 가끔 나 잘하고 있는 걸까? 나 여태까지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탭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어떤 목표들을 달성하며 왔는지, 어떤 프로젝트들을 달성하며 왔는지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성취감은 나를 더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내가 의도한 대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 페이지의 이름이 목표 나침반인 이유입니다. 노트 관리한 페이지는 읽고 쓰는 것에 특화된 지식관리 허브입니다. 맨 위에는 수집함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나 수집된 노트를 여기서도 명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역과 자원을 골라주면 이렇게 명료화가 됩니다. 그 아래는 나중에 보기 탭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기는 노트의 분류 속성 중에 나중에 보기로 표시한 노트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보기로 돼 있으면 이런 노트들이 나오고요. 이 탭은 시간을 내 의도대로 관리하게 해줍니다. 대부분 쇼츠나 릴스를 보다가 시간이 훌쩍 가버리고 눈도 머리도 피곤해지는 것을 한 번쯤은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숏폼을 보는 이유는 시간이 잠깐 붕 뜨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 나중에 보기 탭이 도움이 됩니다. 텍스트로 된 컨텐츠뿐만 아니라 영상도 여기에 링크를 저장해두고 내 의도대로 시간을 소비하세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내 소중한 시간을 뺏기지 마세요. 그 아래에는 원고 탭이 있습니다. 원고 탭에는 내가 작성했던 중간 작업물들을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눌렀을 때 여기 분류가 중간 작업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노트들이 여기에 뜹니다. 제일 최근에 작업했던 노트가 맨 위쪽으로 뜨게 됩니다. 그 아래 영역과 자원 탭에서는 각 항목들을 노트의 총 개수와 함께 보여줍니다. 여기서 영역과 자원의 속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역과 자원 속성은 상태와 고정하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는 목표와 프로젝트, 노트 이렇게 3가지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를 눌러서 영역과 자원 혹은 아카이브로 변경할 수 있고요. 여기서 영역별 목표와 프로젝트, 노트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키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를 눌러보면 완료된 목표들,
그리고 진행 중인 목표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안에 프로젝트가 몇 개가 있는지, 종료일은 언제인지, 달성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 배정된 할 일과 종료일, 달성률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노트에서는 이 영역과 연결된 노트들이 한 번에 모두 뜨게 되고요.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고정된 중간 작업물, 레퍼런스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록한 노트를 찾고 싶을 때 세컨브레인 OS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칭과 브라우징입니다. 첫 번째 서칭은 노션의 전체 검색 기능을 이용합니다. 컨트롤 P를 누르고 키워드를 넣어 검색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브라우징입니다. 브라우징은 이 노트 관리함에서 하는 것입니다. 노트가 들어있을 만한 폴더, 영역과 자원을 둘러보면서 노트를 찾는 것이죠. 서칭이 더 빠르고 효율적일 것 같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브라우징은 같은 주제의 다른 노트들을 의도치 않게 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거를 세렌디피티라고 하는데 나중에 관련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모두 활용하시길 권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서칭과 브라우징은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관련된 노트와 아이디어를 한 군데에 모으는 것만으로도 프로젝트의 방향을 잡고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카이브에는 중단된 목표와 프로젝트, 완료된 목표와 프로젝트, 그리고 흥미가 사라진 자원과 책임이 사라진 영역, 즉 아카이브된 영역과 자원이 있습니다. 노션에서 구현된 세컨브레인 OS에서는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해서 삭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고정적인 폴더 형식의 세컨브레인에서는 자료를 일일이 옮겨야 하지만 이 노션에 구현된 세컨브레인 OS에서는 프로젝트 상태를 중단 혹은 완료로 변경하면 이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 중단된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중단을 완료로 바꿨을 때 여기선 사라지고 완료된 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단으로 바꾸면 이쪽으로 옮겨가고요. 중단된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료된 목표와 완료된 프로젝트도 아카이브에 잘 저장되게 되고요. 아카이브된 영역과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태를 아카이브에서 자원으로 바꾸면 이쪽에선 사라지고 노트 관리함의 자원 탭에 뜨게 됩니다. 아카이브로 바꾸면 다시 여기 아카이브로 들어옵니다. 이 아카이브 안에는 내가 만들어낸 나의 지식 자산들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중간 작업물입니다. 이미 완료된 혹은 중단했던 프로젝트의 중간 작업물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아주 좋은 참고 자료가 됩니다. 많은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지난날의 나를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티아고 포르테는 본인의 책 The Para Method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아카이브에서 시작하라. 달력 페이지에선 내가 날짜를 배정한 할 일들을 주간, 월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컨드 브레인 OS가 다른 일반적인 템플릿들과 다른 점은 계획과 일정을 구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일정 달력은 명료화해서 일정으로 분류한 것들만 보입니다. 즉, 내게 책임이 부여되는 중요한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획 달력은 일정을 포함한 다른 모든 할 일들을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보통 계획을 시간 단위로 세웠을 때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약속이나 회의, 일정 등을 못 보게 되고 시인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과 계획을 따로 보도록 해둔 거죠. 그래서 일정은 아주 깔끔하게 표시가 되고 계획은 좀 더 자세한, 더 많은 정보들이 한꺼번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달력의 아래에는 노션 캘린더 설정하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노션 캘린더 앱을 따로 사용하는 분들은 여기서 버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노션 캘린더를 세컨드 브레인 OS에 맞춤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가이드 영상이 동봉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노션 캘린더 앱을 쓰고 있어서 이 달력 페이지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 파트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노션 캘린더 없이 노션 자체에서 달력을 자주 확인하신다면 페이지를 이렇게 쭉 끌어서 생산성 파트 쪽으로 올려두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커스텀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 페이지는 세컨드 브레인 OS의 커스텀을 돕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세컨드 브레인 OS에서 사용된 요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사용된 커버 이미지와 로고가 있어서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에 맞춰서 배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리미트리스 블랙, 인피니트 화이트 테마, 이 두 가지 테마가 각각 두 가지 커버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 4가지의 커버를 제공합니다. 메뉴 링크바 혹은 수집함, 이런 수집함 같은 요소들을 여기에서 복사해서 다른 페이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아예 새로운 나만의 페이지를 커스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지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요. 처음에 페이지를 생성하면 저는 전체 내비로 자주 하는 편이고, 이 페이지 보기 사용자 지정을 숨기기 최소화로 해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선을 하나 만들고 2개의 열을 적용할게요. 그리고 아까 그 구성 요소 페이지에서 메뉴 링크 1열을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하고 나만의 커스텀 페이지에서 컨트롤 V 해서 메뉴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만의 커스텀 페이지 구성이 비슷하게 완료가 됩니다. 아이콘도 넣어보고요. 만약에 수집함 같은 거를 커스텀 페이지에서 넣고 싶다.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 넣어서 내가 원하는 나에게 유용한 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페이지 안에는 세컨드 브레인 OS의 데이터베이스 5가지가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면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니 주의하세요. 이 위에는 세컨드 브레인 OS에서 사용하는 GTD 알고리즘과 계층 구조, 도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 간 데이터를 옮길 때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형은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는 있고 신규 데이터베이스에는 없는 속성이라면 신규 데이터베이스에 새롭게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속성의 이름을 완전히 일치시키면 그 속성의 값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면 어떤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 옮기기도 노션에서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라이프OS에서 세컨드 브레인 OS로 데이터 옮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옮기기 페이지에 가시면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나 기억해야 할 사항을 한 번 더 적어두었습니다. 할 일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하고는 목표와 프로젝트, 노트 데이터베이스는 카테고리 속성만 삭제해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테고리가 영역 혹은 자원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삭제하기 전에 적어두시기를 추천합니다. 한번 옮기려고 하는 예시 라이프OS 템플릿으로 가볼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옮기셔도 되고 데이터 옮기기 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목표를 먼저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목표 속성, 목표를 아무거나 들어가서 카테고리를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모두 선택 후 옮기기를 눌러줍니다. 검색을 하면 되는데 목표라고 치면 됩니다. 저는 지금 비슷한 템플릿이 많아서 이름이 매우 여러 개가 뜨는데 상위 페이지가 세컨브레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옮기시면 됩니다. 목표로 옮겨볼게요. 이동 누르면은 옮겨진 곳으로 한꺼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컨브레인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목표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들이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트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노트 아무거나 열어서 카테고리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 선택해주고 점점점 눌러서 옮기기 눌러줍니다. 이번에도 노트라고 검색해서 세컨드 브레인의 노트 데이터베이스로 옮깁니다. 데이터베이스 세컨드 브레인 확인하고 노트로 옮겨주겠습니다. 네, 이러면 노트가 모두 이동했고요. 옮겨졌는지 확인을 해보면 네, 원래 있던 노트에 새로운 노트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옮겨볼게요. 지금 진행 중, 완료, 진행 중 이렇게 3개만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옮기기 전에 카테고리 삭제해 주시고요. 3개 눌러서 지금 노션 크리에이터 퍼널 구축하기라는 프로젝트는 진행 중이고 2월 25일이 시작일이고 종료일은 3월 15일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옮겨서 한번 자료가 보존되는지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세컨브레인의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로 눌러줍니다. 3가지가 옮겨졌고요. 이동해서 페이지에 보면은 노션 크리에이터 퍼널 구축하기 제대로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상태와 시작의 종료일 모두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카테고리가 영역과 자원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입력을 해주거나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옮겨볼게요. 라이프 OS와 세컨브레인 OS의 설정과 속성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설정 없이 그냥 선택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옮기기 눌러서 할 일 검색해 주시고요. 세컨브레인 데이터베이스 선택해서 옮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형의 경우는 제대로 옮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는 따로 적어두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그대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 관계형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오신 구독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단순히 템플릿의 사용법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산성 원리도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개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캡션에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세요. 세컨브레인 OS는 캡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도구든 처음 사용할 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때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불편하죠. 적응하고 익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새로운 도구에 숙련되고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세컨브레인 OS는 구독자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세컨브레인 OS는 모든 것을 대신 기억해주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모아 성과를 만들어내는 두 번째 뇌가 될 것입니다.